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소원입니다. 네, 뭐 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목요일 날이었어요. 미국 기준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시간 목요일 날 보면 우리 시장 금요일 날 새벽에 봤던 뉴스는 유가가 44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3일 연속 정말 한마디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점에서는 22%가량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요. 오늘 뭐 다우지수 30 정도 다 올랐어요. 특히 이제 뭐 저런 애들 있잖아요. 캐터필러 이런 같은 이제 글로벌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4% 오르고요. 엑손이라든가요, 뭐 쉐보레 이런 애들 대부분 에너지 관련도 뭐 3-4% 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도 분위기 좋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전반적인 흐름 간단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네.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외국인 매수와 함께 더불어서 종목별로 가장 그 힘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강하게도 치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플러스권 그리고 뭐 코스닥 뭐 그 거래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플러스가 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모습이겠고 외국인 매수 재개 여부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항상 그 좀 눈에 띄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그 그리스 관련된 이슈에 대한 해결 기대감이 지금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금 유입을 가능하게 할 건지 이것이 또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리스 얘기 좀 해보죠. 그리스에서 뭐 좀 그 GDP랑 연동해서 채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좀 새로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말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드라기랑 그리스 스님 재무장관이랑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가는 하여튼 그리스 주가 1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리스 얘기 간단히 좀 얘기 좀 해봐 주세요. 네, 그리스 이제 GDP 연동 국채 교환이라는 건데 이제 사실상 이제 헤어컷이다라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간에 저기 보게 되면 치프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벤트가 좀 필요하고 또 이제 그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제 뒤로 한 발 물러설 트로이카 같은 경우도 이제 물러설 이제 명분에 대한 쪽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스가 국채 채권하는 헤어컷 요구를 철회하고 그 헤어컷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채 교환에 대한 채무 상환을 줄이는 사실상 헤어컷.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실속은 그리스가 챙기고 명분은 이제 트로이카가 챙기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유로존에 잔존을 하면서 지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제 시장에서 우려했던 그런 그렉시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쪽 뭐 최악의 파국을 이제 피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그리스 재무장관과 그리고 이제 그 드라기 총재 이제 미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어떤 이제 또 이제 그 뭐 합의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도 급등했고 유가도 올라오고 뭐 그 원자재 가격 전부가 전반적으로 다 급등하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금 가격이 내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즉 뭐냐면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시그널이 일단 시장에서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 이따 잠시 더 오늘 또 수요일의 주인공 있잖아요. 또 수요일 날만 오시는 분도 계셔요. 보통 보면 평균 수요일 날의 시청 인원이 일단 1,000명이네. 100명 정도 늘어나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걸 전전 효과라고 부르죠. 근데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중요한 얘기는 또 우리 전지현님이랑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우리는 입장에서는 전지현님이 얘기하지 않을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좀 약한 것들 마이너한 것들만 위주로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얘기는 잠시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유가가 급등했는데요. 진짜 반등세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유가 반등세에 대한 쪽,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라왔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그 설비 투자에 대한 그 감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이제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이죠. 그러니까 저희 그 실적이 일단 잘 나왔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유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 20%를 감축하겠다. 그런 얘기가 또 이제 유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 국면에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바닥 구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급등이 나온 게 이제 광구수가 줄었다. 그다음에 이날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또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투자를 감소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에 대한 투자가 20% 정도 감축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유가에 대한 공급 과잉 상태는 지속이 되고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일단은 이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이 유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V자는 아니겠지만 박스권 상단부를 이제 어디서 형성할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쪽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쇼크라는 애가 있어요. 쇼크. 이름도 네. 재밌어. 이름이 쇼크 자체야. 네네. SHORK라서 얘가. 예. 그 내용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람은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좀 화면 좀 잡으세요. 네. 데드캣 바운스가 뭐예요? 우리 주식한테 급락했다가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는 얘기잖아. 위에서 네. 떨어지면. 유가는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쇼크라는 그 회사는요, 나름 그 실력 있는 애들이야. 실력 있는 사람이고요.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에요. 유가의 강한 하락을 예견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지금의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의 그런 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훈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그 시장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두 가지 요인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그 이성훈 대표, 좀 화면 잡아주세요. 제목 자체를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데드캣 바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딱 써있죠. SHORK 이 사람이에요. 스테판 쇼크라는 예.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하는 논점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공급 과잉이 해소될 수 없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유가가 이제 올라가는 데는 뭐 그런 주장이 없는 건 아닌데요. 미국 일부 정유회사에서 파업이 있어요, 파업. 그래서 파업 우려감도 있고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반등했다는 건데요. 네. 그게 길게 가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다만 이 사람도요. 그럼 이 가격에서 쇼트하냐? 진짜만 쇼트 매도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정도 또 뭐 그건 아니다라면은 뭐 네. 발언 좀 빼고 있어. 그렇지만 네. 이런 주장도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뭐야? 주장을 나름 객관적으로 나름 우리의 주관도 약간 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유가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유가 급등해서 또 떨어진 것들도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기술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다고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네 요거네요. 그러니까 60불을 보기 전에 40불을 먼저 보지 않겠니? 이런 40달러 언더를 먼저 보지 않겠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성훈 대표가 영어 많이 들었어. 네. 바로 찾네. 그래서 나름 또 전 세배 다 보고 오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보면 주식시장 잠깐 측면 보면 이성훈 대표가 얘기했던 매번의 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이게 정말 데드캣 바운스를 주식시장으로 보면 정확하게 지금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라는 것들이 우리도 보면 그 나쁘게 보면 이거 데드캣 바운스거든요. 네. 볼 수 있잖아. 네네. 그런 것을 넘는 선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뭐 좀 몇 개 차트를 몇 개 보여주죠. 네. 뭐 그 LG화학이 됐건 현주잉이 됐건 롯데케미칼이 됐건 뭐 지난 11월의 가격대들 있죠. 지금 보게 되면은 한번 가격대를 한번 볼 텐데. 같이 다시 한번 차트 중심으로 좀 봐주세요. 이성훈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 나왔네요. 예, 이건 무슨 주식이야? 이게 롯데케미칼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라인을 넘어서면서 이제 이 데드캣 바운스를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기서까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그 데드캣 바운스를 볼 수 있는데 이 위를 넘어가면서 이제 그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 상승은 여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9만 원. 예.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느냐에 대한 쪽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LG화학도 봐주세요. LG화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롯데케미칼보다는 훨씬 덜하죠. 여전히 지금 이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전저점을 이탈한 라인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데드캣 바운스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은 더 심합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추세적으로 그냥 내려오는 상황이었고 전고점 정확하게 이제 전저점까지 이제 반등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전저점까지 딱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나마 또 볼 수 있는 거 중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I, SDS 볼까요? 네. 그건 아니지. 삼성 SDI는 설명 안 되죠. SDI 볼까요? SDI 봐봐.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이제 이탈되면서 이제 시장 급락이 나오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이 자리까지 또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긋지 말고 이걸로 그러면 좀 잘 보이죠. 지금 보면은 이 근처 자리죠. 네. 여기 전저점 자리. 네. 이 자리까지 이제 정확하게 반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자리 밑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 줘야지만 이 선을 넘어가 줘야지만 의미 있는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된다. GS건설 봐주세요. 라고 볼 수 있겠죠.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까지 이번에 올라오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정확하게 또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저점에서 이탈이 나왔던 자리들. 그리고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GS건설도 지금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를 점으로 이탈하면서 죽은 자리인데 그 2013년이죠. 네, 여기는 못 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더 크게 보게 되면 GS건설은 이제 이 저점 자리를 이탈한 거를 이제 넘어왔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에 대한 쪽으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반등 트렌드에 대한 쪽이 좀 더 이렇게 있다. 다만 이제 이 매물 소화를 좀 겪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템프로 주식의 최고. OCI? 아니죠.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아니?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네. 현대건설. 그럼 10%가 아니잖아요. 템프로 중에 1%지, 1%. 1%도 아니죠. 이거는 거기서 보면 안 되고 2007년도 고점에서 봐야지. 반토막밖에 안 났네. 무슨 소리야. 최근 거 아까 똑같이 일봉으로 봐주세요. 일봉으로요? 네. 일봉으로 보면은 2007년도 고점 여기서 봐야죠. 9만 원에서 2011년도니까 그 전에서 보게 되면 여기거든요. 10만 원에서 뭐 4만 원, 5만 원 깨진 게 10%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는 그냥 반토막 주식이라서 기대치도 높지 않다. 뭔 소리야 이 사람아. 그래서 10% 주식의 최고. 지금 보게 되면은 중기적으로는 이 자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찍을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항상 주식이 반등할 때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여기까지밖에 반등을 못 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한번 라인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될 거고요. 계속 이제 전저점 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저점 라인은 이미 돌파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반등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주시장 2015년 오늘 며칠이에요? 2월 4일 날에 최고의 특징주 뭔지 아세요? 뭡니까? 최고의 특징주의자. 뭐 특징주 시장을 리드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준을 보여주는 주식 딱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뭐? 골프존. 골프존. 골프존 좀 봐주세요. 네. 아이고. 오늘 음봉이네. 이거는 완전 장대 안봉 이런 음봉이 없는데요. 네. 제가 골프존 대주자면요 오늘 짜증 제대로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부터 해갖고 그걸 언급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서 나 고소 고발할 것 같아요. 네. 아침에 특징주의에서 이걸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국민 방송할 때 뭐라 그랬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방송 들으신 분 여기 계신 분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방송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안 좋다 그랬어요. 예? 네. 어저께 오늘 왜 올랐어요 이거? 이거 왜 일부 언론에서 뭐 골프 뭐 활성화 대책 뭐 엄한 소리 했잖아. 네네. 우리 예전에 보시면요 이성훈 대표 알 거예요. 미국에서 FOMC 회의하잖아요. 네. 그럼 예전에 그 버냉키 때도 그랬고요. 그죠? 네. 지금 우리 옐런 의장 할 때도 그랬고요. 이 사람의 말한 것에 영어 단어의 의미를 찾습니다. 진짜로요. 그래갖고 예전에 보면 그 컬투쇼 이런 거 줄을 긋고 해석하잖아요. 네네. 예전 그런 개그프로 있었잖아요. 네네. 밑줄 쫙 찍고 해석하잖아요. 네. 이 뉴스 한번 잡아주세요. 전 오늘 이거 보고 나서요. 오늘 최고의 네이버에서 낚시 기사는 이걸 하고 있어요. 뭐? 네. 제목부터 봐주세요. 제목. 어떤 거? 제가 써놨거든요. 이거. 골프 활성화 발언 관련주 급등했는데요. 제목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 어법 연구래. 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홀랑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거가 그거군요. 네, 그거 보세요. 헤럴드 경제. 헤럴드 경제. 9시 뉴스까지 났어요, 여기요? 대박이다, 대박. 그거 잡으세요, 이거. 뭐라고 써있어, 거기요? 메시지 판도. 이게 무슨 얼어줄 기사 얘기요. 저는 헤럴드 경제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거. 여기가 말이 더 웃겨. 은연중에 내려진 골프 금지령을 사실상 해체. 이게 어이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 어이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보면 예전에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 했냐면, 뭘 골프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하셨다는 거야. 시간이 그렇게들 많으세요? 그럼 어저께 뭐 골프 우리나라 뭐 한국에 무슨 골프 대회가 열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게 예전에도 없던 시간이 지금은 시간이 많은 사람도 있어? 그렇잖아요. 기사 쓰신 분이 뭐 좀 하고 싶은가 보지. 어저께 기사가 넘쳐나서 이런 기사가. 네. 근데 오늘 딱 이게 아침에 올라왔는데,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아침 방송에서는 정말 진정한 골프 관련주가 있다 그러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엊그저께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확정은 안 됐는데, 확정 안 됐잖아요, 분명히요. 네네. 그 골프존이랑 당구장도 금연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확정은 안 됐는데, 그런 얘기 있다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진짜 활성화 된다. 진짜 활성화한 거는 그거잖아요. 초등학교부터 누구나 골프 치게 하고, 법적으로 무조건 치게 하고 말이야. 그잖아요. 골프 요금, 입장료, 반액하고, 이런 게 활성화잖아요. 진짜 그쵸. 말을 같은 활성화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 우리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골프전?
골프존은 이미 많아, 넘쳐나. 필라코리아. 필라코리아죠. 네. 아, 그잖아요. 그렇죠. 좀 그래서 시장에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예? 대한민국 수준이야, 이 수준이. 달리 기레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글을 쓴 기자가 기레기라는 뜻은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지. 기레기란 이야기가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예, 기레기가 달리 아니죠. 네. 맨날 광고 삥 뜯어댕기고 네. 이런 데서 빨아준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기사 쓰니까 기레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말 어이없는 움직임들도 많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겠고요. 우리가 오늘 또 이분이 조금 늦으셨어. 네. 응? 늦으셨어. 그래갖고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하나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골프 활성화 대책이랑 전혀 상관없다, 저게. 네. 예, 심지어는 활성화 대책이 맞더라도 골프장에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네.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미 골프장은 널려 있다. 이미 많아, 골프장은. 네. 건물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는 거짓말이지만 상당히 많은데 골프장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안 돼갖고 문 닫는 애도 많잖아, 지금은.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골프전에 또 쌍벽 이러는 것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어. 더 좋은 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각자의 직장에 가서 네. 할 거리가 없어져. 그쵸. 네. 그리고 그 논리적 배경이 좀 약해져. 그런데 내가 요즘 보면은요, 요즘 보면 하나의 흐름이야. 네. 우리 방송을 영어로 막 그 번역기를 돌려갖고 네. 영어로 보는 애들도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보면 이분이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이제 외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 요즘 이제 슬슬 대세가 되고 있어. 중국의 지지율 인상 얘기도 조만간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네. 나오잖아요, 요새요. 네.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던데요. 바로 그 소스를 공개했습니다. 소스. 네. 모든 이런 글로벌 그 아이비들의 바라보는 바로 이 한 분인데, 그 말은 정확히 이분이 아니라 사실은 이분의 윗분. 네. 이분의 윗분 때문에 보는 거죠. 근데 네. 이분의 윗분의 말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일종의 이 양반은 메신저다. 메신저 모시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메시저 전으로 가죠. 메시저 전. 예, 알겠습니다. 질문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예. 요즘 그 마 팀장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아, 예, 알겠습니다. 단적으로 이거 얘기 하나 좀 먼저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화폐 전쟁, 환율 전쟁 얘기하잖아요. 네. 어저께 호주도 금리 내리고 그랬는데요. 네. 그 얘기 어떻게 좀 의미 좀 하나 해주세요. 예, 최근에 뭐 글로벌 주요국들이 금리를 이제 계속 내리고 있고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서 자국 통화의 강세를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자국 경제가 안 좋아서 혹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들을 하는데 네. 뭐로 갔던 결과는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결국. 어찌됐건. 왜냐면 자국 화폐를 강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던지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자국의 외환 보유고를 써가지고 뭐 패그를 유지시키려고 계속하면 어떻게든 자국 내에서 유동성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국의 국부 펀드나 아니면 자국의 기금을 통해서 딴 나라 자산을 사면서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작년에 보시면 일본 국부 펀드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많이 산 이유는 우리나라가 좋아 보여서보다는 일본 엔화 약세 압력을 좀 가중시키고 워낙 강세 압력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걸 한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글로벌 유동성이 계속 자국 안에서도 유동성은 팽창하는 거고요. 네. 글로벌리도 유동성이 자꾸 늘어나는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글로벌 유동성을 더욱더 보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호주의 금리 인하는 호주는 자국 통화 강세가 아니라 그냥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호주는 중국 경기에 바로 굉장히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철강석을 많이 팔기 때문이죠. 네. 호주의 금리 인하는 조금 이따 중국의 지진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항아리로 갖다 돌아가는 흐름이네. 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이제 철강석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요. 네. 중국에서 약간 제조업이나 설비 투자가 약간 둔화되면 호주 경기는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네네.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오늘 네.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경기에 약간 지금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1월달 수출을 보시면 마이너스
한 0.4 정도였습니다. 안 좋죠. 근데 이게 뭐냐면 국제유가가 급락해가지고 국제유가 급락해서 그러니까 정유랑 네.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가 빠져가지고 전체 수출 볼륨이 이제 줄어든 걸로 나와서 마이너스 0.4인데요. 네, 금액 기준으로. 예, 예. 네네. 국제유가 급락한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석유랑 정유랑 화학을 빼면 실제로는 6.6% 증가해 버렸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끌고 가는 거야? 미국이 견조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수출의 연간으로 한 12%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이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게 수출 증가율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호주랑 왜 반대냐? 이거는 중국이 경제 성장 동력을 설비 투자에서 소비로 이동하니까 네. 호주 같은 나라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메롱됐네. 예. 예.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한테 뭘 많이 팔았나 봤더니요. 원래 보통 우리가 중간재도 많이 파는데 중국이 5.5로 뛰었다는 얘기는 정유랑 화학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됐지? 예, IT가 많이 팔렸어요. 반도체랑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팔렸겠네. SSD. 예, SSD.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SSD가 많이 팔렸습니다. 전체 품목을 한번 보면 눈에 띄는 품목이 4개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좀 적어. 네. 이런 귀중한 말은 어디 가서 못 하고 적으셔야 돼요. 4개. 뭐야?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면 증가율도 증가율이지만 작년에 연간의 수출 성장률보다 올해 1월달 수출 증가율이 높은 애들 이 얘기는 작년보다 더 좋아진다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연초부터 잘 반영되는 시장이 역시 잘 반영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두 번째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전망했을 때 PC가 글로벌 PC가 거의 이제는 똔똔으로 가지 않을까. 작년에 네. 마이너스 2% 찍었는데요. 네. 우리나라 PC가 또 많이 수출됐습니다. PC가? 예. 물론 PC 자체가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하신 SSD 네. 같은 경우. 그래, SSD겠지. 내가 깜짝 놀랐어. PC 완제품이 아니겠지. 예, 저거 부품이죠. 완제품 들어오지, 우리나라 중국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됐던 이런 거를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글로벌 PC가 어떻게든 올해 생각보다 이게 미국에도 교체 수요 일어나고 빅데이터 돌리고 이래가지고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PC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PC까지 도와줄 정도면. 근데 중국한테 나가는 거 보면 중국이 그때 말씀드린 스마트폰 보급형이 깔리면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우리 대형주 중에서 반도체가 뭐 지금은 릭스 갔다가 하이닉스 갔다가 이제 삼성전자 갔다가 막 이렇게 이런데 결국은 끝에 가면 두 개 다 잘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기계가 수출 증가율이 좋더라고요. 아, 일반 기계. 근데 여기서 일반 기계는 카테고리 좀 되게 많은데 FA 쪽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굴삭기는 미국 수출은 굴삭기가 좋은데 중국 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굴삭기는 플랫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조금씩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수요가 좀 일어나고 있고 미국 자동차 좋으니까요. 하나는 특징적인 거는 항공기입니다. 항공기 부품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미국 경기 좋아지고 뭐 내구재 주문 같은 거 보니까 미국 항공기 교체 수요 일어날 것 같고 특히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보셔도 내년에 비행기 20대 30대씩 들어오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근데 보니까 그래서 항공기 부품이 늘어나는 거 보여서 이제 데이터를 과거로 한번 돌려봤는데 네. 진짜 성장주의 매출의 모습이 잠시만요. 이 대표. 네. 그 친구 어저께 말했던 동체 회사 이름 뭐야? 아스트. 아스트? 네. 잠깐만요. 주가가 거짓말 안 합니다. 아스트였어? 확실해? 네. 아스트 맞아? 네. 예. 윤종빈이 잡아와. 이따 2부에 잠깐 보고 와. 아스트. 우리 전주님이, 아니, 이 회사가 그건지 모르지만, 항공 부품주래. 나는 항공 부품주가 네. 대한민국에 뭐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개 있습니다.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뭐야? 카이랑 카이하고 아스트죠. 카이가 뭐야? 한국우주항공. 아, 그거? 네. 그래서 항공 부품주 뭘 만들어? 얘네가? 부품주. 걔는 웬만한 거 다 하는데 걔네가 가장 큰 놈이고요.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 뭐 하나 특정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비행기를 그냥 만듭니다. 걔네들은. 그러니까 민간 항공 그 보잉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훈련용 비행기 이런 것도 만들고 항공기 부품 수출하고요. 자동차가 부품이 10,000개가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그건 나도 아는데 이거 아까 말한 5% 이런 거 이거는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얘기한 거죠? 저희 중국하고요. 지금 품목은 전체 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전체 품목? 그러면 이해가 되지. 왜냐면 중국으로 비행기 수출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왜냐면 이게 저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전투기야 뭐야 이상했잖아. 우리나라 고등훈련기 네. 어느 나라가 어디 이상한 나라에 가서 수출 25대가 막 한 거 있잖아. 네네. 그걸 내는데 매출이 꾸준히 잡히겠지.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습니다. 비행기나 조선 같은 경우 조선도 수출 잘 나왔는데 조선인의 비행기는 수출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다 만들고요. 인도함은요. 인도하면서 월별로 끊어서 실적을 인식하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다른 거랑 좀 틀리죠. 근데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조선주가 좀 반등하고 있는 것도 뭐 수주를 받아서 반등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국제유가 올라가서 반등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국제유가 반등한다 그랬는데 플랜트가 나올 정도로 반등하는 100불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거 항상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주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 조선업이 듀레이션이 기니까 또 한 번 뭐 이게 되네 안 되네 뭐 계속 충당금 쌓고 충당금 계속 쌓는데 이 회사 어떻게 되는 거야 이랬는데 이제 배를 인도하니까 넘기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간 할인율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지는 않은데요. 마이너스 폭이 많이 감소하는 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야? 마지막으로.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쪽. 아 디스플레이 쪽. 예, 그런 쪽들이 주가가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재밌는 게 지금 석유랑 정유랑 화학업종이 막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뛰는 포인트가 국제유가가 떠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모든 변수든지 좋은 것도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나쁜 게 더 커진다. 나쁜 것도 나쁜 거를 충분히 반영하다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나쁜 영향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좋은 영향력이 조금씩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유화학은 지금 그런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까 정유화학 수출 금액이 국제 유가 급락으로 수출 단가가 떨어져서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부터 정유화학이 오른 거는 역시 맞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국제유가 하락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 하락이 서로의 치킨 게임으로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경기 영향보다 더 큰 그런 공급 이슈가 있었던 거죠. 경기도 별로 안 좋긴 했지만.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경기 대비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낮아진 가격이 수요를 창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단가가 빠졌다 그래도 정유나 화학 그 기업의 이익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뭐 자동차는 가격 빠지면 바로 손해죠. 가격이 아니라 마진이죠. 마진은 굉장히 개선됐는데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정유 같은 경우가 지금 1월 달 보니까 작년 대비 수출 물량이 13.2% 늘었고요. 네네. 그 다음에 화학은 4.2% 늘었습니다. 마진은 개선된 상태도 물량이 늘어버리니까 당연히 이익은 4, 4분기가 피고는 나빴고 1, 4분기 바로 도는 거죠. 지금같이 경기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시간에서 정유화학으로 주식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걸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주식이 오른 거나 아니면 국제유가가 이게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유화학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아진 제품 가격이 마진을 개선시켰고 그러니까 수요를 자극하는 단계인데 갑자기 급하게 확 올라오면 경기보다 급하게 유가가 빨리빨리 올라가면 Q가 줍니다. Q가. 지금은 국제유가 그 자체가 정유랑 화학의 반등을 견인한다기보다는 실적이 마진 개선과 Q가 늘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컬리컬들은 사실 좀 비슷한 측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이 보통 사이클에서 주식이 이제 2007년에 이제 부서지기 시작해서 2008년 2007년부터 부서지 2009년 3월에 바닥을 만들고 올라왔을 때 바닥에서 올라왔던 게 은행주였죠.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 금리가 제일 처음에 하락하면 은행주가 막 부서지기 시작하죠. 수익성도 나빠지고 기존에 대출했던 것도 부실화되고 막 이럽니다. 근데 방바닥에서 금리를 충분히 낮춰놓으니까
금리 자체가 내려왔던 거는 나빴지만 그 금리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순이자 마진이 확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1년을 열심히 달렸는데 물론 1년 달리는 건 아니죠 지금 이거는. 근데 지금 그런 마진에다가 Q도 넣으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 빨리 오르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도 금리가 그럼 올라야지 은행주가 더 올라가냐? 그게 아니었죠. 그냥 밑에서 저금리를 금융 완화 정책으로 계속 갔는데도 1년은 올라가더라. 정확히 말하면 1년은 다 아니었고 한 9개월 네. 정도 됐는데 네. 그런 지금 그 국제 유가가 계속 급등해야지 정유화학이 지금 오르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네. 지금은 개선된 마진과 낮아진 제품 가격의 수요를 창출하는 힘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걸 먹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탄력은 줄어들고 결국은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상당히 쉬는 구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구간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T도 얘기 나왔고요. 네. IT도 얘기 나왔고 우리 얘기하는 경기 민감 대항주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하나 이제 얘기 안 나온 거가 오늘 이제 장기적으로 작년부터 이제 이런 게 된다 그랬는데 상당히 약한 거가 자동차거든. 마침 우리 또 희망과 함께 춤을 이분은 또 인디안 분이야. 아메리카 인디안 이런 갖고 있잖아. 늑대와 춤을 이런 식으로 주먹 쥐고 일어나. 뭐 주먹 쥐고 일어나는데 이분은 아메리카 인디아냐. 자동차는 언제쯤 될 거야? 일단 자동차가 너무 날카로운 질문 아니야 이런 거? 굉장히 아픈 질문. 아프지? 딱 걸렸어. 자동차 참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괴롭습니다. 마음대로 안 된답니다 일단 희망과 함께님. 근데 조금 일단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실적이 4.3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네. 정부의 의도든지 아니면 갑자기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배당 확대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밸류에서 밸류 트랩에 걸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져가지고 근데 미국 경기 좋아져서 네. 수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오늘 엑셀을 갖고 오기로 했는데 제가 깜빡했거든요. 뭔 소리야 이 사람. 내가 그처럼 얘기하려고 그랬어. 엑셀 어디 갔냐고. 네. 거기 사실 거의 그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과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04년 6월부터 이제 시작됐던 사이클을 보면 네. 그때 표로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전체 업종별 수익률, 그다음에 뭐 성장주의 수익률, 네. 그다음에 가치주의 수익률, 뭐 코스피의 수익률, 네. 코스닥의 수익률, 대형주, 중형주 수익률 이런 걸 쭉 보면요. 네. 재미있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6월에 금리를 인상했는데 일단 3개월 정도 전부터 주식시장이 페드의 금리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그 전에는 네. 유동성 장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과정이 저는 올해 한 9월 정도 그냥 또 요즘은 또 뭐 내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러면 9월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9월 할 거야. 그렇게 봐야 돼 우리는. 연방기금금리 산정 방식 변경 이것도 이제 예고를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거 봐서는 뭐 9월 올해 할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높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한다 그래도 너무 늦게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그거가 사실 금리 인상을 바로 시그널로 잡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해외물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옐런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해외도 잘 보겠다. 뭐 그런 걸 좀 반영한 건데. 하여튼 뭐 9월로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한 6월까지는 유동성 장세 성격이 계속 강화될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뭐 시대 정신에 맞거나 시대 정신. 중국 소비는 여전히 뭐 확산될 거다. 뭐 요즘 성형으로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면 유통망이 새롭게 중국에 또 깔면 또 LG생활건강처럼 유통망이 깔렸네. 간다. 뭐 이러고 잘 되고 뭐 중국 소비는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중국 소비의 핵심은 여자들이 소비하는 것만. 왜냐면 남자들은 우리나라 소비를 안 하니까요. 아니 말이 나온 게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제일 궁금한 거가 딱 답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통계는 없어요? 1월 달에 수입 증가의 품목별로
어떤 게 많이 늘었는지. 여기 있잖아요. 그건 좀 이따가 중요한 거는 또 디테일한 거 내가 또 알아서 찾아줄게. 그래요? 그런 거 알아서 찾아줄게. 왜 물어? 바쁜 사람은. 답이 필요한 걸 물어봐야지. 답이 아니면 뭐라고 화낸다. 조용하세요. 조용하시고.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이런 쪽들 그 산업재 섹터가 이제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처럼 한 번 또 꺾인다? 지금 그러니까 화학 정유는 이제 소재니까 네네. 정유는 에너지지만 네. 그런 소재? 쪽들이 지금 아웃퍼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IT. 그 다음에 뭐 국제유가가 뭐 어떻게든 부채를 갚아주고 네네. 국제유가 그래도 레벨 전체는 다운됐으니까 네네. 유틸리티 대형주는 이 정도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들 뭐 중국 소비주, 뭐 그다음에 뭐 인터넷 게임, 뭐 바이오, 뭐 이런 것들, 핀테크, 뭐 이런 것들, 코스닥 뭐 이런 쪽들이 그 반도체 소재. 아까 IT에서도 반도체가 제일 좋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쪽들이 계속 좀 비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다른 섹터들 보니까 뭐 자동차는 여전히 글로벌 수요가 좋아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섹터들을 보니까 뭐 자동차, 가전 뭐 이런 쪽인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애들이 집을 안 사니까 가전은 기대하지 마시라는데 1월달에 수출 박살났더라고요. 마이너스 20% 넘게 났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뭐 휴대폰은 경쟁이 지금도 여전히 심해서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철강은 경쟁도 심한데 수요도 안 좋고 그래서 여전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네. IT를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길 만한 게 별로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잔된 전방 산업에서 또 유망한 거는 반도체 소재밖에 없어 보이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는 따로따로 그냥 전방 산업이랑 상관없이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방 소재는 머티리얼스. 그죠? 예. 유가는 그럼 바닥을 찍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바닥을 지금 변동성이 높은데 계속 네네. 변동성 높을 것 같습니다. 쾅쾅쾅쾅 왔다 이렇게 갔다. 해서 바닥 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리그 감소한다는 얘기 네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걸 사우디가 그거 안 보겠습니까? 네. 이게 사람이 참 잔인해. 게임 이론에서도 균형에 들어가는 거는 서로가 이제 서로 편해야 되는데 네. 저도 보고 다 보는 그 리그 사우디가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사람이 한번 약한 모습 보이면 죽어봐라 하고 더. 세 보이면 원래 사람이 강한 놈은 안 건드리지만 약한 모습 보이면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데 네. 사우디가 실제로 요즘 증산을 시작했습니다. 아, 증산. 예, 이게 증산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냐면 지금 결제일 맞아서 이 포지션이 다 청산되고 다시 쌓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무서워서 이 변동성이 크니까 무서워서 포지션을 못 샀습니다. 서로. 네. 한 번 쌀 때 세게 싸야 합니다. 일별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금 이따 사우디 증산했다는 얘기 들으면 다시 변동성 커질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국제유가의 그냥 바닥을 자꾸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45불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 바쁘시면 이제 빨리 보내드려야 됩니다.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네. 지금요. 또 높은 사람이 다시 부르는 거지 지금. 네, 네. 같이 밥 먹자고. 네. 이 친구한테 한마디 들으려는 거야. 줄 서 있어. 그건 아닌데. 띄워주는데. 띄워줄 땐 가만히 계시면 돼요. 아,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입니다. 앞서 이성 대표 내가 궁금한 거 자기가 얘기해 준 다음에 그 얘기 안 나오기만 해봐라, 젠장. 아, 여기 있잖아요. 빨리 보이죠.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네. 지금 중국의 수입 증가 이거 나 제가 원하는 거는. 네, 지금 그 수출입 품목 네. 동향을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보게 되면 선박류 컴퓨터 반도체 일반 기계 지금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LNG선 고부가가치선 수출 증가 컴퓨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이 9.2%.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는 미국 쪽으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중국 쪽으로는 9.2% 정도. 그게 언제 이럴 거 맞을 숫자? 이럴 거입니다. 이게 지금 이럴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PC 수요 증가세를 그런 거 어디서 보는 거야? 있다. 이거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입니다. 자기가 초이노믹스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얻은 거야? 별로 안 좋아한데요. 그 가면은 다 있습니다. 가면은 다 있습니다. 가면 다 있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2015년도 1일부터 이제 20일까지 수출 지역별 증가율을 보게 되면 중국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향 물량만 증가를 했고 미국향하고 중남미 물량만 증가했고 나머지는 뭐 지금 보게 되면 일본 20% 감소, EU 25% 감소. 우리나라가 중국 수출을 감소했다는 얘기야 지금? 감소했어요. 4.5% 감소했습니다. 뭔 소리야? 아까랑 소리는 다른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다는 얘기죠. 아까 전전님은 전체를 얘기한 거고 네. 중국만은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야. 네. 근데 중국으로 수출이 늘어난 게 뭐냐고. 중국으로 수출 늘어난 거예요. 중국 수출은 지금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 기기는 증가한 반면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러네. 석유 제품 자동차는 감소했다. 그 답이 나오네. 예. 미국은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얘기죠. 미국 수출은 자동차 부품이 증가 많이 했고요. 가정용 전자제품 등이 감소한 반면 예? 반도체 역시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이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선통신기기가 뭐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단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왜냐하면은 갤럭시 S5 재고가 5천만 대거든요. 글로벌 이야기. 진짜? 이거 땡처리 들어가야 돼요. H6 나오기 전에 S5 5천만 대? 예, 그래서 이거 땡처리 우리 들어가야 하나씩 된다는 맞자.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진짜야? 아니 일단 돌아다니는 얘기는. 돌아다니는 설마. 얘기는 5천만 대 글로벌 이야기 5천만 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건 그거 아니겠지. 이제 땡처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응. 그다음에 유럽연합 뭐 어쨌든 간에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좀 나 좀 보내줘. 그 파일. 그러니까는 파일 자료를 아예 주소를 드릴게요. 주소를 주소를 또 올려놔줘. 네,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이승훈 대표가 좀 한 건 하는데. 네, 주소를 압축된 걸로 그 단축키로 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그 자료가 아니, 나한테도 줘. PDF로 있습니다. 나한테도 줘, 네, 나한테도. 거기다 드릴게요. 우리 그 네. 화면에 좀 올려놔줘. 드릴게요. 네. 우리 그 원고에 좀 올려놔줘. 근데 보시면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동차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자꾸 이제 자동차 곤혹스럽게 물어보잖아. 우리 또 어메리칸 인디언께서 인디안 이름 갖고 계신 분이 전재님한테 이제 전재님을 다 좋아하지만 자동차 얘기는 아까 마음이 찔린 거지. 그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나름 제가 조금 자동차는 좀 알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승훈 대표가 저보다 잘 알죠. 왜냐하면 이승훈 대표는 자동차로 학사도 아니다. 석사를 전공하신 분이야. 석사. 자동차 공학 석사 하신 분 전 만난 적이 태어나서 이분밖에 없어요. 왜 없어요? 박사는 많잖아. 자동차 박사? 네. 많습니다. 내 친구 있지. 네. 친구 진짜 친구 있지 진짜. 그런 얘기하면 웃습니다. 내 친구들이 다 똑같이 대학원 동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승훈 대표는 진짜 석사인데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대해서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승훈 대표가 또 준비했을 텐데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지표를 판매 보셔야 지표요? 돼요. 이 네,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이요. 오늘 이 얘기가 정말 우리 시청자 잘 들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는 동안 제가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동차 판매는 엄청 좋아요, 그래요. 그 분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도 한 2.5%, 8%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미국이랑 중국이 사상 최대요. 중국은 올해 2,500만 대 시장. 일단 누가 얘기했어? IHS 얘기했잖아. 그 화면 일단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1,700만 대에서 1,750만 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1,800만 대.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상 최고가 판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1월 달에요. 연율로 1,650이 예상했었는데 1,670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3.7%가 정확히 늘어났는데요. 내가 대단하지 않니? 내가 다 외워서 하잖아. 근데 1,670만 대가 나왔어요. 우리가 아시는 거 있죠. 이승훈 대표가 아는 웬만한 것들 포드, GM, 크라이슬러, 도요타, 닛산, 혼다 이런 애들 있죠. 네. 전부 다 12% 이상 팔렸어요. 판매 증가했어요. 현대기아차가 몇 프로 팔렸느냐? 정확하게 2.1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네, 2.1이 화면 나왔어요. 보시면서 하면 돼요. 이제 화면 보시면 돼요. 2.1이 나왔어. 화면 잡아주세요. 2.1이 나왔는데요. 뭐 벌써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제일 덜 팔린 게 누구냐면 0.1% 증가한 애들이 있어요. 볼보야, 볼보. 심지어는 대수가 얼마 안 되는 테슬라의 증가율보다도 적었어. 테슬라는 많이 팔고 싶어서 팔리는 데가 아니거든. 생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큰 회사 중에서는 제일 안 팔렸다. 라고 보셔야 되겠다. 현대가 1.1%, 기아가 3.5%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안 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그 점유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점유율이 얼마로 감소했냐면은 3.3%에서 2.9%로 감소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점유율이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기아가 어디 갔나요? 기아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3.7%에서 3.3%.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3.7%였는데 판매는 더 많이 팔았는데 점유율이 3.3%로 감소했다는 얘기고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3.3에서 2.9로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잘못한 것 팔기는 더 2.9일 수는 없지. 더 위였겠죠. 더 위인가요? 그 숫자면. 3.9인가요? 3.9. 그래서 지금 합이 7.1이야. 네, 그래서 지금 합이 7.1이니까 위에 거네요. 네, 위에 맞습니다. 3.9%로 그건 알지 내가 누구니? 네, 그런 건 알죠. 감소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더 많이 팔았는데도 감소했다는 얘기는 다른 애들이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기차 언제면 좋아지겠느냐? 약을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제일 많이 팔린 데가 누구다? 거기가 아직 자기 표 중에 디비전대로 나와요? 디비전도 나옵니다. 그럼 잘 봐주세요. 네. 현대 최고로 많이 팔린 데는 증가율 찍는 건 GM이에요. GM. 네, GM이 18%가 올라갔어요. GM 18%. 화면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GM이 18%가 판매가 늘어났거든요. GM이요. 근데 GM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데가 누구냐면 GMC입니다. GMC. GMC가 뭐냐면요. 트럭 파는 애들이고요. 또 라이트 트럭 파는 애고 SUV 파는 애들이에요. 근데 보면 그 두 개 있죠. GM만 보면 픽업 트럭이 42% 늘어났어요. 42%. 대한민국에는 라이트 트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디트로이트 모터쇼 한번 공개했잖아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 40%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인데요. 미국에서 크로스오버라는 게 있어요. 크로스오버. 그리고 SUV가 있는데요. SUV 미국에서 말하는 SUV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SUV 보면 예전에 보면 큰 차 있죠. 큰 차. 예전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무쏘 같은 거. 무쏘 이상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SUV는 다들 그냥 크로스오버 유닛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QM3 있죠. 네. QM3. 그리고 요번에 기아 쌍용에서 나온 거 티볼리 이런 급 있죠. 그죠? 그리고 기아에서 본다 그러면 소렌토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기아의 소렌트가 미국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소렌트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차들이 대부분 디젤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디젤이 없단 말이죠. 디젤이 있긴 있지만 별로 안 빠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한 휘발유를 엔진을 원하거든요. 거기에 좀 약한 거야. 강한 엔진이 있더라도 또 연비가 떨어져 지금요. 그래서 이게 좀 약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지금 녹은 거예요. 지금 프로덕트가 없어요. 팔 수 있는 차가 없어요. 그래갖고 약간 다른 얘기지만 엊그저께 미국에서 슈퍼볼을 했잖아요. 슈퍼볼. 네? 네. 광고가 또 엄청 광고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요번에 그래서 기아 현대 안 들어갔고요. 기아는 5년 연속으로 들어갔어요. 3쿼터에 이제 이게 들어갔거든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제 저거요. K7. 피어스 브로스넌 해갖고 공무칠 했던 친구 있잖아요. 예? 네. 근데 보면 광고가 히트를 못 쳤어요. 한마디로. 광고로만 보면 광고만 평가는 그 타임즈나 이런 다 평가를 해요. 광고 잘했네 못했네 하는데요. 네. 도요타 같은 데가 뭐 A 등급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웬만하면 기아차는 B만 해서 C 받았어요. 광고가. 제가 보더라도 광고가 재미가 없었어요. 요번에 그 광고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기아차, 현대자동차는 지금 딱 그 차종이 없는 거야. 미국에서 잘 팔리는 차종. 없어요. 그게 지금 좀 상당히 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 미국에서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할인 있죠. 인센티브. 그 외에는 지금 답이 당분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빨리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아마 현대기아차를 그걸 잘 알 거라고요. 제가 알면 걔네들 더 잘 알잖아요. 현대기아차는 좀 SUV급이나 크로스오버 유닛. 근데 보면 딱 원하신 게 삼성 QM3 엄청 인기 있잖아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티볼리는 뭐 말들이 많은데 일단 어떤 차종이냐면요. 르노에서 새 차가 나온 게 있어요. 카자르라고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뭐 인기를 끌 거라는 얘기하고 있거든. 르노 카자르 하면 치면 나옵니다. 네. 카자르 하면 우리 시청자분 보셨을 거예요. 제 화면에 잡으셨는데요. 이게 이거거든요. 카자르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번에 그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르노 카자르. 이게 딱 저거는 QM3만 이거 2급이거든, 2급. 이런 거.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예. 소렌토밖에 없어. 근데 소렌토는 인기가 없어. 그때 한번 콘슈머 리포트에서 기아의 카덴자는 인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등급 받았잖아요. 네. 이러면 이거는 그때 좀 소렌토 메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은 그라인더님이 이번에 슈퍼볼 소렌토 광고 재밌던데요. 이런 뭐 재밌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타임이나 미국의 뭐 베스트 앤 워스트 슈퍼볼 애드 이런 것처럼 쫙 나와요. 그러면 할 리 없이 이거 평가를 애들이 있어. 근데 높게 평가를 안 했어. 예, 그게 일단 한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게 좀 없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요. 레포트 하나 못했는데요. 2부에서는 저희가 그 아모레퍼시픽 레포트 하나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하나 살펴보겠고요. 또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2부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건 모르고 사는데 어떤 분이 여기 쓰셨어요. 입춘 대길 뭐 이렇게 쓰셨는데 이런 입춘 제길. 그게 아니라 입춘 대길까지는 한자로 알았는데 그 다음 말은 알지 못해갖고 읽지 못해갖고 패스하는 걸로.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던 거 좀 더 해드리면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저 있잖아요. 자동차 GM 얘기해드리면서 40몇 프로 그리고 크로스오버랑 SUV 차이가 얼마야 32% 늘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다. 유일하게 하는 게 소렌토 정도 있다는 얘기했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 더 중요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럼 GM에서도 그러니까 GM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차면 디스커버리라는 차 알아요, 저기? 알죠. 그러니까 그런 차가 많이 팔린다는 거 지금. 쉽게 얘기하면요. 연비 별로 상관없이. 연비랑 상관없이 그냥 크고 뽀다고 나고 큰 거, 형차들 이런 거. 디스커버리 같은 차 그리고 진짜 집 있죠. 진짜 집 그런 게 이제 많이 팔린다는 거가 이제 미국의 논조입니다. 근데 그런 차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없다. 이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GM에서 다 18%가 올라갔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잘 됐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GM에서도 100% 세단만 가는 라인들이 있어요. 디비전에 보면 캐딜락이에요. 캐딜락은 3%인가 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또 하나가 뭐야? 우리나라 말은 삐꾸라는 거 있죠, 삐꾸. 예전 분들은 삐꾸라 그랬어, 삐꾸. 이게 뷰익이거든, 뷰익. 네, 뷰익 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단이거든요. 뷰익이 좋죠. 좋은지 나쁜지 모르지만 하여튼 뷰익 라인이 있어. 저라면 돈 주면, 그냥 거저주면 타지만 제가 돈 주고 살 마음은 없는 차야. 왜냐면 이제 저거 상관없이 타는 차니까, 연비. 연비 상관없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캐딜락이면 캐딜락 뭐 좀 3000cc. 왜 타보니 좋더만, 뷰익도. 아니야. 캐딜락 3000cc 그거 있잖아. 이게 좀 드라마에 나오고 있거든. 그런 차도 있어. 미국 공무원들이 탈 것 같은 느낌 있어. 예전면 GM의 그 캐딜락 3000cc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있어 뭐 좋은 거. 그래갖고 애들 쉽게 하면 CI 이런 애들 타는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딱 좋죠. 근데 뷰익은 전 돈 주고 살 마음 하나도 없어. 왜요? 난 탄다. 난 싫어. 하여튼 그런 차 싫어. 근데 뷰익은 마이너스 했어. 네? 마이너스 했어, 그래. 그게 뭐냐면 그런 세단 차가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 현대나 기아는 대부분 세단이다. 그게 이제 한계였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차가 잘 나간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얘기한 거 있죠. 오늘 레포트는 뭐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얘기하죠. 얘기 좀 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목표가가 330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어제 사실은 이제 실적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쇼크에 가까운 그런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죠. 쇼크라기보다는 우려보다는 괜찮았죠. 아니죠. 왜냐면은 실제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뭘 그럴 수도 있고. 컨센서스보다 안 좋게 나왔고 4분기 당기 순이익은 훨씬 더 반토막밖에 안 나왔고 컨센서스에. 왜냐면 전분기보다 줄은 건 알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원인을 보게 되면 다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주는 건 조금 우려스럽지만, 근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일단은 저거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인센티브. 보너스 줬지, 이것들이. 보너스 준 것 때문에. 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그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그것이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높은 거는 삼성이네요. 삼성 거를 보여드릴까요? 333. 이분이 또 333을 쓰셨네. 330이 있었는데, 330이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333이 있었네. 센스 있는 분이지, 이분이 여성분이잖아. 이 센스 있어요. 목표주가 333. 목표주가 333. 333입니다. 제일 높은 목표주가를 제시했는데, 해외파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죠. 당초 예상을 넘어서는 성과급 지급으로 당사 예상을 7% 하회했으나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볼 경우 영업이익은 수익성 개선, 당사 예상치마저 크게 상회한 호실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그리다가 2014년도 계속되기 시작한 해외 수익 시장이 향후 지속될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시장에 확신을 심어줄 만한 실적이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쭉 보게 되면은 한번 볼 텐데요. 숫자로 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출액은 어쨌든 간에 4분기 지금 보게 되면은 줄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쪽이었는데 좀 크게 보겠습니다. 성장이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쪽이었는데 일단 매출액이 4분기에 감소를 했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90억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한 900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미스했고 세전이익이 78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요거보다 순이익이 44억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한 70억 정도 나오지 않겠니라고 700억 정도 나오지 않겠니라고 봤던 거거든요. 근데 요걸 조금 미스한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잘 나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고요.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올해는 지금 보게 되면 성장성이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된다는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 순이익에 대한 단에서 보게 되면은 3천억, 5천억, 7천억, 8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장에 대한 시나리오가 이어져 간다. 사실 2013년도, 14년도 매출 증가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올해 이제 매출 증가할 거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매출 증가율에 대한 추이가 지속이 된다라는 측면에 대한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국가별로 나와 있나요? 해외 화장품 여기서 이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보게 되면 4분기죠. 4분기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해외 화장품 부문이 96.7% 이렇게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장에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준 거죠. 해외 화장품 부문에 대한 증가가 굿이었다. 국내 화장품 부문 증가도 좋았지만 매출액이 이제 96.7% 증가하면서 해외 화장품 부문에 대한 성장이 지속된 거다. 일단 중국에다 많이 팔 거다. 이거를 매우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데요. 다 좋은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 전 대표 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충분히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실적보다는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답을 주고 갔잖아요. 저한테 얼핏 주고 갔잖아.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의 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것들. 누가 뭐래도 10% 주식 이런 것들이 지금 강한 시장이란 말이죠. 근데 딱 하나 지금 아모레퍼시픽에서 포인트를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숫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전 늘 그렇지만 아까 어떤 분이 갑자기 저는 이학년은 역동적인 좋아한다는데 전 무슨 뜻인지 저 깐 건 아니죠?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게 계시겠지만요. 작년 초에 이 방송 시작할 때부터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적을 많이 했죠, 제가. 연세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사상 처음으로 그 전에 중국 쪽에서 흑자해놨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죠? 기억나죠? 좀 깜짝 놀랐어 오늘 어저께 IR 보고 얘기한 거가 작년에는요. 작년에 대충 예측은 빨라야 2016년 정도 아니겠니 했어. 그게 뭐냐면 미국 쪽이 흑자야. 미국 쪽이 흑자 났네 작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크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은 메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규모가 작아서. 작은데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또 왔다 갔다 많이 다니잖아요. 결국은 미국에서도 사는 사람은 누구겠니? 메인 사는 사람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아시아 사람이 워낙 많거든요. 차지하는 동네 이런 데서. 어떤 동네에서 차이나인지 어딘지 몰라요. 미국에서 흑자 전환한 거 크다. 지금 이제 미국 쪽 이제 매출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역별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이제 중국보다 한국이 제일 크죠. 당연하죠. 한국이 제일 큰데 지금 미국 쪽 그 중국 매출이 이제 지금 보게 되면 1,500억 정도 분기별로 1,5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올해 4분기에 한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100억대 단위, 100억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 요 정도로 좀 매출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영업이익에 대한 쪽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일단 이쪽이 얼마나 좀 더 그 증가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메인에 들어갔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건 우리 얘기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그분이 또 오셨잖아요. 저 화제를 몰고 다니는 바로 이분. 그래서 키움증권 키워드리면 또 오늘 또 공개 방송 하시는 분인데 오늘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어요. 이분 빨리 모시고 얘기하고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죠? 다음 코너 들어가서